안녕하십니까, 김병숙입니다. 저는 한국직업상담협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경기대학교 직업학과 교수로 재직했었습니다. 역량이라는 말이 이제 현대에서 자주 쓰이죠. 그전에 능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역량으로 대체됐습니다. 역량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아주 성과를 많이 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을까? 그거를 분석해서 그거를 가진 사람을 고성과자로 그거를 기업에서 아주 채용하는 데 1번으로 하죠. 그러니까 이 역량을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취업과 연결이 가능한 그런 지수가 되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둔 학생으로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하나 예를 들면 이력서를 써야 되는데 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사방에 나온 거 보면 자기소개서가 아주 천편일률적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써야 되겠죠. 하나 예를 들면 구글이라는 데서는 자기네는 뭐 인재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그 홈페이지에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 뭐 하나 예를 들면 평생 동안 교육을 받겠다. 그리고 미래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늘 토론하고 남과 잘 지낼 수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게 한 6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역량마다 하나씩 어떤 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제시한다면은 그러면은 이력서를 선택할 때 인사부장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가졌으니까. 역량이 적더라도 내가 역량이 이거는 적지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취업에 도전하면 굉장히 용이합니다. 우리가 역량이라는 거를 직무도 보지만 마음도 보고 행동도 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행동과 태도와 심리적인 걸 다 보죠. 하나 예를 들면은 과장이 밑에 사람한테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일을 시킨 거 그것만 딱 해서 주는 사람이랑 그 일을 하면서 노하우를 축적해서 아니면 또 과장이 지시한 것 중에 맞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을 건의하거나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이 과장의 입장은 후자를 더 좋아하겠죠. 내가 그 시각을 어떻게 갖느냐. 기업에서 아니면 취업처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이런 쪽이라면 나는 그런 쪽으로 어떤 부분이 모자라지만 내가 이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가이드가 될 수 있죠. 직업 역량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 역량 검사는 스펜서의 역량 모델 이론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스펜서는 동기, 특질, 자기 개념, 지식, 기술 등으로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면 스킬이라는 거는 치과 의사가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치료하는 능력. 또 지식은 외과 의사가 신경과 근육에 대해서 아는 능력. 그리고 자기 개념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특질은 이 조종사가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시력. 또 동기는 성취 동기를 하고자 하는 그 목표의식이 있는 거. 이런 5가지가 역량을 구성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역량을 사전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여기 6가지의 사전이 있는데 그중에 개인 효과성 역량군을 보면은 자기 조절 역량, 자기 확신 역량, 유연성 역량, 조직 헌신 역량이 있는데 각각의 역량을 얼마 갖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그런 어떤 나무와 같은 그런 조직을 가지고 사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각 직무가
어떤 영양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계획효과성 영양군 중에서 특별히 자기윤학식 영양이 더 많다, 이런 걸 표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직무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은 직무 분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어떤 영양을 요구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분석은 지금 직업 분석, 직무 분석, 과제 분석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 단계가 굉장히 철저한 단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직무가 나오고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도출한다, 이런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직무 분석의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여기 제시된 대로 최초 분석, 비교 확인, 현장 분석 또는 대검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검사는 직업 가치에 대한 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진로 유형은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습형,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역량은 사무, 기술, 정보, 창작, 소통, 관리. 행동 역량은 성취력, 대인 서비스, 주도성, 의사결정, 조직 헌신, 전문성. 심리 역량, 심리 역량은 분석력, 성실성, 자기조절, 유형성, 자기확신, 규범성. 이거를 전부 직무 역량으로 보는데 여기에 더해서 취업 역량을 더 봤습니다. 취업 역량은 준비성, 정보 활용성, 적극성, 인내성, 도전성,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검사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검사는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문항과 소요 시간을 보면은요, 362문항이 있고 50여 분이 소요됩니다. 유의사항은 맨 처음에 이 문항을 봤을 때 답한 것이 가장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각 문항마다 오래 생각하지 말고 즉시 생각되는 거를 체크하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마 검사 결과를 이러한 형태로 받아보실 겁니다.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적인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은 이 검사 결과가 유효한지를 제시하는 건데 보통 학생들은 다 유효합니다. 반응률과 일관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직업 가치는 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에 요인별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학생은 외재적 가치가 높은 학생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석을 밑에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은 진로 유형입니다. 진로 유형은 대단히 중요한 이 코드인데요. 이 코드에 의해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과 비교하는 기초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그런 제시된 내용이죠. 여기 보면 사회진취 관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진취 관습형이라는 것은 사회형에 대한 내용, 진취형에 대한 내용, 관습형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해드려서 어떤 부분에 일을 잘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직무 역량의 각각의 영역별로 요인별 지수와 그 수준을 나타냈는데 각각의 요인에 대한 그 해석도 여기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게 맨 처음에 읽어보시면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각각의 요구하는 역량을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해석과 그리고 지수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행동 역량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역량에 대한 똑같은 요인별 해석과 지수와 수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 역량입니다. 심리 역량은 각각의 요인별 특성과 지수와 수준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특히 이 심리 역량의 높은 거를 요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취업 역량입니다. 취업 역량은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가장 높은지, 그리고 미흡한 점이 있는지 이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유형에 대한 코드가 세 코드가 나왔습니다. 그 코드에 의해서 가장 적합한 직업, 고려해 볼 만한 직업을 여기 제시했습니다. 이 직업들은 1402개 판정에 의해서 각각의 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고 가장 거듭되는 직업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은 이 전체를 요인별로 통합해서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각각의 요인별 제시된 그거와 어느 부분이 어긋났는지, 어느 부분이 서로 조화가 되는지, 어느 부분이 더 보완돼야 될 것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걸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학부모님께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은 어떤 부분을 학생을 지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결과표입니다. 그래서 결과표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량 중에 낮은 학생을 이렇게 저희가 명단을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검사의 특징은 이 진로라는 거는 학생이 점점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학업 성적과 비교하지 않는 그러한 독특한 점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관척도지만 매우 높음, 보통, 미흡, 낮음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차이도 70에서 30 사이, 40점 내에서 움직이도록 아주 간격도 촘촘히 한 거죠. 왜냐하면은 학업 성적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또 이것이 성장해서 이 점수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각의 다르다는 이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미흡, 낮음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검사를 받고 스스로 자기의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좀 학습하는 그런 개인 워크시트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쓰고 그 학습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난을 마련했습니다.